아니라 뒤에 있는 디맨드가 아니고 니즈 부분이거든요. 우리 특히 취준생분들이나 우리 학생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 학생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시는 분들, 또는 지역 사회공헌에 계시는 분들은 자꾸 장밋빛 얘기만 해요. 가능성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이쪽으로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그런 것들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좀 낭만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세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가르친 지도 교수님들, 또 우리들의 선배,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으로 지금 이미 트랜지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하거나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교수님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산업화, 시장경제, 신자유주의가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이미 됐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실 때는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트렌드 하에서 움직이는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가져야 될 리더십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했고 공부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변해버렸고 그쪽으로 트렌드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앞으로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일을 하실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실지, 연구소에서 일을 하실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부분에 대한 코어 컨셉을 공감을 하신다면은 여러분께서 여러분 세대의 새로운 리더분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라는 화두고,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사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이타심이냐 이기심이냐, 나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는 내가 잘 되는 거고 우리를 위한 건 내가 손해나는 거다, 이거. 근데 사회공헌, 나눔, 배분, 이거는 다 이타심에 대한 얘기. 근데 이타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손해보는 거, 손해볼 짓을 왜 하느냐고. 시민사회 NPO 쪽에 계신 분들은 손해날 짓을 해요. 월급 400만 원 정도 초봉 받을 수 있는 걸 거기 가서 150만 원 받고 시작해요. 왜 그 짓을 할까? 사회적 격,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매출을 10억, 20억 올려가지고 내 연봉을 최소한 2억, 3억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2억, 3억 안 가져가고 몇 천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는 불쌍한 사람들, 회사, 지역세도 쓴단 말이에요.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멋있어서 쿨해서? 글쎄,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현실에 닥쳐서 애가 크고, 애가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고, 고3되고 가외하는데 가외비가 없어. 사랑하는 와이프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아유, 좀 산후조리원 좋은 데 가서 한 달에 있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장모님이 수술하게 됐는데 저금에 돈이 없어. 사회적 경제 계획을 무슨 하려고. 내가 짜증날 때, 내가 쓸 돈이 없는데, 내가 살기 힘든데. 그래서 많은 사회적 경제에 계시는 분들이 부부가 같이 일을 해요. 혼자서 못 벌어서. 왜 그런 짓을 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공헌 업무 제일 멋있어 보이죠. 대기업에서 월급 빵빵하게 받으면서 돈 쫙쫙 쓰면서 잘난 척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일하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없어요. 그거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사회공헌 담당자 공채 이게 없어. 그냥 기업 공채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경력 그래도 한 4, 5년 이상 대리급 이상 발약되는 사람을 사회공헌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회적 경제 쪽에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진로를 갈 것이냐, 이게 우리들 고민사항이에요.
그게 이제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케인즈 하면은 사회적 경제 쪽 대표 하이에크 시장 경제 대표하는 사람 경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신자유주의 레이건 대처 이명박 박근혜 대기업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의 키워드는 나 효율 이 참여 사회적 경제 우리 나눔 공동체 뭐 이런 것도 있죠. 협동과 연대 되게 낭만적이고 좋아 보여. 이기적이고 더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 왜? 돈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대부분 폰 잡는 애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돈 막 잔뜩 골든카드 쫙 자동차 꽉 옷 아르마니 쫙다 이쪽에 이쪽은 꼬질꼬질해 보여. 그런데 지금 그 세상이 이쪽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저는 사실 기업에 있으면서 정말 전형적인 기업인이었어요. 기업에서 일한다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제가 뛰어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하면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요. 그때는 뭐 몇 살을 받았는데 세뇌교육을 시켜요. 너희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사다. 기업관, 기업 철학,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외우고 새벽에는 산에 뛰어다니고 구호 외치고 다 회사에서 명령하면 당이 결정하면 수행한다. 뭘 위해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 하이라키 그 다음에 딕테이터십 군대보다 더 센 데가 기업인 거 아시죠? 제 아는 동료랑 이런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중에 4명이 죽었어요. 바로 경쟁시키고 목숨 걸고 일하게 하고 때려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안 지지려고 하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실 가러 가다 죽고 출근해서 자다 죽고 막 죽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한 3일 밤을 샜어요. 이렇게 살아. 왜 그러느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사상 근간이죠. 아담 스미스는 언비지블 핸드. 근간은 뭐냐면은 마음껏 이기심을 부려라. 그럼 언비지블 핸드가 공익을 이룰 것이다. 이기심은 윤리적이다. 탐욕을 부려라. 탐욕은 선한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 이걸 공익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신자유주의 기업 경영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게 절대 진리이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과 프리드만, 잭 웰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내고 이윤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고 상품 내보내고 뭐 이거 연관산업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짱이지 뭐 다른 걸 해. 뭐 그게 이제 이겁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그 얘기를 한 뒤 부분에는 도덕 감정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를 해요. 도덕 감정론의 근본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그 도덕성, 감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은 선한 마음이야, 공동체 정신이야.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이 전장에서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탐욕, 이기심을 마음껏 부려라. 언비지블랜드가 이것을 교정해 줄 것이라고 얘기한 거는 도덕 감정론에서 나온 도덕적 인간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얘기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간과되고 없어지고 탐욕만 남는 게 지금 문제인 게 지금 시장 경제 하에서의 문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잘 체험하고 있고요. 도덕성, 배려, 공동체 정신 배분. 이번에 얼마 벌어서 숫자가 모든 걸 말한다. 손에 꼽히는 대기업들 다 그거. 열심히 했습니다. 책 이런 책 있죠. 바보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다 소용없어. 얼마 벌었어? 땡. 거기까지. 그러니까 일하다 죽죠. 경쟁의 원리만을 이제 강조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가지고 잘 살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시장이 망가지고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이 일어나고 하면서 인간은 상호적이고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기심으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돼. 이명박 정부에서 대기업들 잘 되려도 법인세 깎아주고 하면은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사회가 잘 될 것 같은데 낙수는 개뿔, 돈 많이 보고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 유고에 얼마나 돈 대박만 지나요. 후계자를 위해서 뭔가 저분 안 돼. 트리클 다운이 안 돼. 사람들이 짱이 나. 점점 대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위기 상황이 됐어요. 사회적 딜레마가 가시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사회에서 표면화된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뢰와 협동의 근간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게 아니고 빨갱이 이론이 아니고 공동체 사회로 회복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신뢰와 협동, 재밌는 얘기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가 너무나 자주 쓰는 얘기인데 제 삶을 바꾼 사례였었어요. 진화 생물학에 나왔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우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셔. 제가 뭐 얼마가 필요하다, 100만 원 필요하다니 제가 와주시게요. 얼굴이 선하게 생겨서 너무 좋잖아. 이분이 하여튼 내가 베푸는 거는 왜 베풀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도덕적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선하니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뇌로 치면은 베네피트, 이성을 전두엽 이쪽의 작용으로 선한 일을 하는 도덕적인 활동이에요. 인간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물은 먹고 살기 위해 서로 싸우잖아요. 동물은 없습니다. 결국 나는 베품은 굉장히 선한 행동이고 고도의 이지적인 활동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요새 보면 이거 뭐 같으세요? 무슨 박쥐? 어? 해박쥐? 과일박쥐? 처음에 말하는 거예요. 흡혈박쥐. 어떻게 알았지? 이게 흡혈박쥐 맞아요. 흡혈박쥐가 동물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한 번 빨아먹으면은 3일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사냥 성공률이 높지를 않아. 그래서 그거를 확률을 넣어가지고 생물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3년을 살 수가 있대요. 평균 수명이. 먹고 이렇게 3일 동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니야. 마지막 날 딱 소 목을 붉어서 빨아먹는데 소가 묵 해가지고 딱 끊기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입이 조그맣거든. 3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흡혈박쥐 동물을 찾아가서 물어봤어. 여성 박쥐님 나이가 몇이세요? 15이요. 여기 박쥐님 몇이에요? 17이요. 이상하다. 선생님은요? 10살이요. 3년밖에 못 살아야 되는데 10년, 15년, 17년짜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특성을 발견해서 뭐냐면 제가 이거 쫄쫄 굶었어. 죽을 것 같아. 왔더니 저희 계시는 우리 청와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농담입니다. 잔뜩 오늘 사냥을 성공하고 배를 부르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가 옆에 가니까 선생님이 날 부르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너 굶었지? 내가 줄게.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마우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 가서 사냥해서 내가 하루를 명령해요.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다. 더 놀라운 게 있어. 내가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한 달 뒤쯤에 제가 이제 빵빵하게 먹었어. 잘 먹고 왔는데 보니까는 저 주위에 계신 미니패드 선생님께서 그걸 굶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거래. 지난번에 보니까 얻어먹는데 저도 배고파요. 저는 사냥 성공률이 무척 낮은 박쥐랍니다. 당신을 주면은 내일 굶어서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저 선생님이 굉장히 사냥을 잘하거든요. 절로 가세요. 이러고 사냥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일주일 후에 사냥이 실패하잖아요. 내가 배고파서 왔어. 선생님 피 좀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요. 너 저기 선생님 그러면서 안 줬지? 박쥐 저 좀 주세요. 안 줘. 저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흡혈박쥐 이 군집에서는 나누는 박쥐는 계속 살아남고 이기적인 박쥐를 도태되는 이 생태 특성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년 살 때 15년, 17년을 했어요. 저는 이거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놀라움이냐면요. 남는다는 게 나한테 남는 것. 내가 잔뜩 피를 빨아먹고 왔는데 좀 남아가지고 공대에서 다 모았어. 그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3일 후에 내가 못 먹으면 나도 또 죽어. 내일 모레 사냥 성공할 수 몰라. 내가 기축해내야 돼, 대회나. 근데 여기 선생님이 굶으면은 내 거를 준단 말이에요. 남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를 주는 거가 나눔인 것 같아요. 그 나눔이 있을 때 내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피를 빨아먹고 3일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몇 년을 살아요? 3년. 그런데 나한테도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내가 놓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을 살아요? 15년, 17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즉, 한 개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는 방식이 이기심이라면 공동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타심인 것 같아요. 또 이타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3년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필요한 걸 내놨을 때 15년, 17년을 살 수 있는 게 특별같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큰 레슨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들이 개미에게서도 보여지고 쥐에게서도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레슨을 하냐면 나눔이라는 게 인간의 고도의 이기적인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구나라는 것이 진화 생물학에서 발견됩니다. 최근에 신경경제학 영역에서 그 연구들을 많이 해요. 경제학 혹시 해보세요? 신경경제학이 신경경제학 되게 마이크로 한 건데 경제학 쪽에 돈이 없어가지고 실험하면서 나온 영역이라고 박대기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그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또 이 선생님 아까 100만 원 꽂으셨잖아. 아무 조건 없이 꽂았잖아. 근데 내가 100만 원을 꺼내서 이분에게 드릴 때 내가 마음이 따뜻했잖아요. 이분도 받을 때 나를 뭘 믿고 줘 이 사람이. 그때 후딱 피를 뽑아. 저게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호르몬이 다량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호르몬. 이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이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남녀가 섹스를 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호르몬. 여자가 그래서 임신을 했어. 출산을 할 때 아기가 나오도록 자극을 하고 자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수축, 이완 수축을 해주는 호르몬. 아기를 놓고 나서 아기가 울면은 가만히 있어도 젖이 돌아. 아기 생각보다 젖이 돈다는 말을 천연분들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젖이 이렇게 쭉 몰려요. 그러면 이렇게 유축기로 이렇게 짜야 될 정도로 젖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피가 젖으로 막 바뀌는 현상이 아기 물음질만 듣고 생겨. 아기가 좀 컸어. 아기가 엄마 그러면 아이고 이 새끼 떠나시고 싶어. 마음이 따뜻해. 커가지고 와. 아이고 우리 새끼 군대가니 여기 뽀뽀해주고 싶어. 요거를 일으키는 게 옥시토신. 지금 말씀드린 행동들은 어떤 행동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섹스, 출산, 수유, 육아, 양육. 우리의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가장 기본 원시적인 행동이고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사람이 전쟁에 나면 어떻게 돼? 애가 많이 늘어나. 죽기 전에 빨리 종을 번식시키려고 막 성욕이 일어나요. 그 죽을 때서 막 섹스한다니까. 막 해가지고 애를 막 많이 늘어나. 난리가 아니죠. 그렇게 강력한 게 종족 번식이거든요. 그거를 일으키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그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고? 선생님들 100만 원 줄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나눈다는 것이 이런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속성이라는 게 옥시토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눔이라는 거는 폼잡는 거 착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신경경제학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년 살 흑펄박쥐가 나눔을 통해서 17년 살아나듯이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존속 발전해왔던 것은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뿐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되면 이게 깨졌어요. 미국의 그 헤지펀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25명 평균 연봉이 뭐 지난번에 나왔죠.
연봉이 회사가 아니고 개인 연봉이 세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2조 5천억이라고 해요. 연봉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 OECD국까지만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사망률, 빈곤율 세계 1위 난리가 아니잖아요. 불행률 세계 1위. 왜 그럴까?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 나눔, 공동체를 잊어버리면서 모든 게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업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기업이 지탄받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행해진 문제이고.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신뢰가 높은 커뮤니티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 워런 버핏이 M&A 할 때 보통 230억 달러가 얼마죠? 23조 정도 되나? 이거에 회사를 인수하는데 보통 수백만 달러의 사정비, 얘네들 이렇게 체크하고 전문가 고용비 이렇게 드는데 몇 년 걸리죠? 1년 이상 걸리죠. 230만 달러면은 230억 달러 회사면은 다 책상이랑 이런 거 다 세봐야 될 거예요.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하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두 사람이 되게 신뢰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회적 자본이 탄탄했어. 2시간 회의하고 그래도 타자 얼마야? 230억 달러. 오케이, 그 돈 줄게. 29일 만에 완전 M&A 끝. 나중에 인수한 다음에 봤더니 그래 230억 달러 맞더라. 이게 신뢰가 가져오는 그 효과를 전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볼 때 베네핏 관점에서 볼 때 신뢰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 자본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경쟁 때문에 우리 간 거죠. 이걸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리더십 영역에서 경영에서까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동, 신뢰,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에 의한 트렌드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 우울증 걸리는데 그게 공동체적인 잊어버려서 경쟁 때문에 죽어간다고 했어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분기점이 되고 세계 경제포럼 회장이 죄를 지었다. 자본주의 시스템 개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에게 있어서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착해지지 않으면 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우리도 뭐 속했지만은 기업이 사회하고 올바른 소통을 못하고 윤리적이 못하면 힘들어지죠. 기업인들 막 힘든 상황이고 남용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이겁니다.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 사회적 경제위원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빨갱이 용어잖아요. 사회적이라는 게 사회주의에서 나온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 경제는 빨갱이의 경제 용어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MB 시절에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용어로 잘 안 썼어요. 사회적 기업 말까지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거의 뭐 잘 진보 쪽에서만 쓰는 용어였는데 이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기본법을 제정하고 하는 거 누가 그랬어요? 여당이 선거해가지고 생명도 만들고 이것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적 경제, 아까 공동체, 사회적 경제, 시장 경제 말씀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진보 쪽 아젠다였던 게 꼴통 보수의 아젠다로까지 확산이 되는 게 지금 올해의 현안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적 경제, 나눔 이런 얘기는 멋있는 얘기, 운동권 얘기, 이데올로기적 얘기, 진보의 얘기가 아니고 꼴통들까지 다 알고 그 당연히 해야지 하는 걸로 돌아섰어요. 물론 여기가 뭐 진위, 정치적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이 이거를 기치를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시스템으로 스며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 내에서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서 이제까지는 이쪽에 맹신자고 이쪽에 교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런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것을 당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서부터 사회적 경제, 사회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어요. 동영화라는 이론이 있는데 동영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공헌에 돈도 많이 쓰고 있고 진정성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 진정성 있게 사회공헌을 하고 사회와 관계를 맺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데 진정성은 뭘까요? 제가 한 얘기를 좀 종합하면 걔는 정말 진정성 있어 라고 하면 저기 계시는 멋진 남자분이 옆에 계시는 멋진 여자분을 보면서 너는 참 진정성이 있다 라고 할 때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보면은 저기 있어 되게 웃기다 되게 슬프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아 그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은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아세요? 내게 병사인데 저기 있는 여자 선생님이 저분은 늘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건 되게 어떤 때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의사결정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의 비전, 미션을 봤을 때 여기는 참 밸류가 있네, 밸류 오리엔티드된 미션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거는 기업가나 그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다른 사람을 이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정성은 바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진정성이 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몸과 마음을 같이 둔다. 몸과 마음을 같이 둔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도 필요한 것인데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는 게 몸과 마음을 주는 것이 그게 진정성입니다. 이 여자분 혹시 누군지 빨리 갖고 말편입니다. 그 초콜릿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다크 초콜릿, 덴마크 초콜릿. 해외 여행 가면 많이 고다이바라고 혹시 아세요? 고다이바? 대박 이쁘고 맛있는 거 많잖아. 그 고다이바가 이 여자인데 여기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영주의 부인이에요. 그 왕비야. 이렇게 젊은 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때는 영주가 막 저기 하거든. 세금이 법이 없거든. 너 이번에 30% 내면 30%야. 내년에 전쟁 날지 몰라. 50% 내면 50%야. 이런 거 굶어 죽어. 더 걷어. 그렇게 해서 굉장히 뭐 농민들이 굶어 죽고 막 이런 상황이고 왕비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왕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세금 좀만 깎읍시다. 너무 불쌍해. 우리 사돈의 팔뚝이가 이걸 굶어 죽으려고 깎읍시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다 남는 거 아니야. 나한테 모자라. 상납해야지. 기사들 줘야지. 군대 운영해야지.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우리 모자란 일이니까 장부 봐봐. 우리 마이너스에 항상 내년에 10% 더 올려야 돼. 그렇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맨날 얘기를 해. 안 돼. 나중에 왕이 짜증나서 야 너 빨개 벗고 말 타고 성 한 바퀴 돌면 내가 깎아줄게. 여자가 집 방에 돌아와서 굳게 결심을 했다. 빨개 벗고 타야지. 그래서 그 선능력 앞에 조금 더 걸어다니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 당시는 중세거든요. 귀부인이 빨개 벗고 말 타고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도 고다이바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말 타고 놀래 거기서 딱 왕한테 얘기해. 그 소문이 퍼졌어. 그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이 왕비가 우리를 위해서 빨개 벗고 존재하더라. 왕비의 명예를 지켜주자. 그래가지고 어떤 약속을 하겠어요? 커튼을 잠그고 우리 보지 말자. 약속을 하고 커튼을 잠그고 안 보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말을 딱 하고서 한 바퀴 쫙 돌아가요. 왕이 기억을 했겠지. 진짜로 했냐? 할 수 없지 뭐. I gave you my word.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저희가 그래도 이 영웅이 물론 그때 뭐 한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 톰이라는 사람이야. 재단사 톰이야. 이 곁에 같은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멀어. 그래서 지금도 영어 슬랭 표현에 보면 피핑 톰이라는 게 있어요.
피핑 이렇게 어떤 거잖아. 이렇게 턱에서 피핑빵 그러면 관음증 환자 우리가 보는 거.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이게 이제 뭔가 마음을 주는 거 시사점이 있죠. 저 여자가 귀부인, 왕비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폼나는데 왜 빨개 먹고 돌 목숨을 두고 있을까? 국민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공감이 있으니까, 애절함이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했고 그 후에 그래서 이분은 엄청난 신뢰를 받고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겠죠. 이거를 우리들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정신이랑 포기하는 것만 별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누가 자기 손해분들 해주는 거 이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이게 있을 때 우리 편안함을 느끼고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야 목말라 자 물 마셔 이게 아니고 나도 막 목말라 마실 것 같아. 얘가 입술이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목말라 드세요. 이 사람이 몰라? 알지. 저 자식도 목말라 줄 건데 나한테 주네. 그것도 겸손하게. 아이고 저는 참 괜찮은 놈이네. 그 다음에 나를 막 이번 여름에 누가 그랬어요? 두 명이 그랬죠. 최민식, 춤은 백성을 향한 것이요. 대박 멋있잖아. 갑자기로 아들이 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요? 백성 역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나중에 배신해요. 그 최민식이 뭐라고요? 안 먹자. 그냥 안 먹어. 알아. 백성이 자기를 배신할지. 내가 죽어도 백성은 지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데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나는 숨을 바치겠다라고 한 그 최민식이 우리가 막 가슴이 뛰고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와 영혼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야 일어나 막 이러고 그 높은 사람이 막 계속 이러고 다녔잖아. 웃고 막 안아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험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낮은 곳에 마음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교황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황을 막 미쳐버린 거야. 그게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감동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힘 있는 사람들 특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목마름이 너무 커요. 거기 배고프기 때문에. 직장인 70% 우울증, 자살률 세계 1위. 대박 불행한 나라잖아요. 행복지수 대박 밑에 두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 그랬죠. 에드디너 심리학자 조사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불행. 첫 번째 배금주의, 돈. 두 번째 경쟁. 이겨야지. 우리 그렇게 트레이닝 받았잖아. 너 이걸 몇 점 받았어? 영식이는 자식아. 이래갖고도 대학 가겠어? 경쟁. 직장 오면은 경쟁하도록 얼마 전에 저기 삼성 임원 어떻게 견디세요? 견뎌요. 입사하자마자 삼성의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기업은 거기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경쟁으로 달달달달 볶음도 사니까 돈은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죠. 자살하죠. 최고의 스타들 자살하고 재벌들 자살하고 그래가지고 한겨레 대기업 킬러 기자가 있어요. 강문 기자. 우리 대기업 총수들 패밀리들 굉장히 가까이서 많이 만나는데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재벌 총수 패밀리 잘 아는데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 압구정도로 밤마다 기어가는데 거기는 행복이 없는 일을 기어가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밸류 체인을 사회공헌 활동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접목시킨다. CSV, 크리에이팅 쉐어드레이나 CRM, 코지 릴레이트 마케팅 이런 것들이 그런 활동들이 안 하고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남는 돈으로 사회공헌 팀장 이거를 한 일에 내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가서 엔지오들한테 돈 쓰고 어이구 김신영이 고마워요. 여기까지 품 잡고 제가 막 다니고 사진 찍고 그 짓 하고 먹고 살았거든. 지금은 개뿔 그렇게 해도 욕만 먹지 칭찬을 안 받아요. 못 받지. 돈지랄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고 홍보하려고 사회공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화되는 게 밸류 체인을 핵심 역량과 연계를 해서 NPO와 함께 사회 문제에 접목시키는 모델 쪽으로 트렌드하고 있어요. 경영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주는 활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 원시적인 모습이 공익 연계 마케팅이에요.
저 물 파는 동네 여기서는 그냥 물 이렇게 나오지만은 CJ에서 판 거 보면 요 물 하나 사면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 요거 살수록 아프리카 애들 물 또 신발 거 있죠? 탐스 우리 스타일 거 사는 이 신발 하나 사면은 제3세계 애들한테 신발 사죠. 이거 보세요. 돈을 벌면 벌수록 착한 일 하는 거. 그게 코피르의 마케팅. 이걸 조금 더 확대된 마이클 포트의 개념인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한번을 보세요.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공익가치 창출입니다.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크리에이팅 만들다 쉐어드 공유된 밸류. 공익가치 창출.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마이클 포터. 마이클 포터 아시죠? 경영의 그루 신이잖아.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어. 박근혜 후보자 시절에 마이클 포터가 한국에 왔을 때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 1시간 동안. 그래서 더더욱 유명해졌어요. 그 후로부터 기업의 돈 버는 일과 사회 가치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까지 지금 생각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방 말씀드렸죠. 사회적 기업, 공익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SK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사회적 기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시장 메커니즘을 사회적 경제 쪽에 접목시켜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는 왜 나왔어요? 시장 경제에 대안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만든 해독제가 사회적 경제예요. 컨셉이거든요. 근데 시장 경제, 독인 시장 경제를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하는 게 비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시장 메커니즘. 그게 빌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하면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했죠. 창조적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접목시켜보자 라는 거죠. 독으로 독을 해독해보자 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탐욕에 가득 찼던 기업의 메커니즘이 자기가 이제까지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경영 관련된 다양한 총알들을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접목시켜보자라고 생각이 트렌짓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전체가 바뀌었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서서히 물꼬가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도도한 물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냥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진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갈 것이고요. 리더는 상대를 한번 거기는 목표를 봤는데 우리가 타겟을 잡고 내비게이터 목적지를 세팅하고서 갈 때 어떤 목적을 세팅하고 가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목적은 돈이었잖아요.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거든요. 다름이 아니거든요. 연구결과에도 많이 권력이 높아지면 성욕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거 아세요? 높아져. 권력과 섹스, 돈, 이 세 가지는 서로 굉장한 밀착관계 한 덩어리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화 안 했어요. 권력 때문에. 그거였었는데 이 비전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방향이 틀려지는데 앞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가치라는 거는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누는 것, 진정성이 근간인 사회적 경제가 트렌드로 되고 있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들의 그 목표는 여기가 될 거예요. 가치. 비전은 꼭 가치를 이루어가는 가치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게 공동체를 위한 쪽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지고 돈과 명예를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를 가지기 위해서 그걸 얻는 거죠. 의사가 되는 건 왜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 되는 게 10년 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였다면 우리 세대에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들 내가 고쳐주고 싶어. 난치병 어린이들 내가 고쳐주고 싶어.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목표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시민자가
있었던 사회, 전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사회였었고, 근데 똑똑한 애들이 권력자 행세를 했었는데, 지금은 만인 엘리트 시대고 만인 리더 시대죠. 대표적인 책이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뇌. 이건 이게 극명하죠. 다 엘리트야. 집단 지성에 접속하는 순간 모든 게. 제가 지금 흡혈바퀴 이렇게 뻐꾸기를 날렸잖아. 누군가는 분명히 스마트폰으로 흡혈바퀴. 오,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단 5초 만에 모든 걸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때는 리더와 대드는 동등한 정도. 옛날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정보량도 많고 경험이 많이 여러 분 앞에 잘난 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손가락 몇 개면 저하고 똑같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나 나이 먹은 사람은 동등한 존재고, 결국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 앞에 끌어가는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들 뒤에서 도와줄 조력자였고, 이게 리더의 모습이야. 교황할 때 감동받고 이순신한테 감동받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준 사람. 이순신이 앞에서 난리 깝칩니까? 안 깝쳐.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혼자 배 타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못 말랐거든. 앞으로 그런 사람들 리더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저는 공생 리더십이라고, 심바이오시스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리더의 공동체 정신 회복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신뢰의 리더십, 그 개인의 깨우침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정신을 발현하는 리더십은 공동체 리더십.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리더의 소양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서도 공동체 리더십이 필요하고 기업에 있어서도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공생 리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정주영 시대에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리더였었고, 밀어붙여서 양이 커지니까 그걸 잘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정주영이 고려대학교 경영대라고 이명박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밑에다 부리면서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 가지고 나쁜 짓들을 하면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윤리적 소양을 갖췄죠. 밀어붙이고 똑똑하고 윤리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 지금까지 있었어요. 요즘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사회와의 공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지속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생 리더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시장 경제의 사회적 경제가 접목되는 것,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적 경제와 동용화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하는 전문가,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업 내에서는 시장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공헌 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회공헌이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아서 다른 선택이 있었는데 안 가고 여기 붙어 있는데 보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GO에 계신 분들, 요즘에 시장 경제에 대한 엄청난 이해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쪽에 계속 고민을 할 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 내에서 이런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라는 거는 꼭 내가 NGO에 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사회적 기업가 돼야지, 내가 기업 사회공헌 팀에 가서 일을 해야지 라는 걸 수도 있지만, 더 큰 레버리지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속한 직업군에서 그 가치를 발현하는 거. 큰 자리에서 발현하면 더 레버리지가 크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서 구매팀의 직원이 있어. 나는 사회공헌 팀. 사회공헌 팀이면은 몇 가지 좋은 일을 해요. 구매팀은 1000억 단위를 해요. 대기업은 그냥 보통 하는데 1000억 단위 술술술술 해. 걔네들이 아무리 위에서 관리 체계가 타이트해도 실무자의 유두리가 있어요. 자기가 적절하게 의사결정해가지고 보고하면은 통과되는 그 레인지가 있어. 나쁜 놈은 그 레인지를 어떻게 쓸까요? 김 사장이다. 너 저기 뭐야? 이건 우리 나쁘네. 내가 좀 봐주는 거야. 술 사. 술 먹어. 어디 가서 템프버도 먹어. 8렘프보다 더 예쁜 여자애들 나오면 템프버도 먹고 2차 가서 오입하고 적대 받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신나게. 그런 업체는 10명 있으면 매일매일 술 먹는 거야.
주말마다 골프 치고 돈 받고. 저도 예전에 텔레콤 광고팀장 있을 때 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래요. 가본이라서 가지고. 난 착하니까 신고했지. 그렇게 레인지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나의 사용을 위해서. 그런데 공익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레인지를 어디다 써요? 공익적인 업체한테 쓰게 돼요. 이 업체는 가격은 좀 싸. 근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극악하게 그리디 해가지고 애들 급여도 잘 안 주고 사대보험도 안 해주고 달달달 꺾어가지고 원가를 낮췄어. 우리 회사는 좋아. 왜냐면 이 사람이 나쁜 거니까. 100원짜리 80원에 납품한다. 근데 보니까 나쁜 회사야. 그러면은 술 받아먹는 애는 에이, 근데 100원인데 무슨 80원이야, 90원에 10원 내가 보태줬지 5원 놔줘. 이거 술 사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골프채 뭐 황금으로 사주든지. 그런데 아까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저런 극악부터 아니면서 흡혈박쥐도 모르면서 옆에 있는 사장님 보니까는 100원짜리 맞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저 괜찮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사회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분합시다. 그건 내 레인지에서 결정하시고. 이 똑같은 일이 마케팅, 업무, 재무 각 영역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체인지 메이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영역에서 이런 그 공생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살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체인지 메이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